저한테 주어진 제목은 국정교과서 문제와 건국절 문제가 되겠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느닷없이 그해 8월 15일을 광복절 대신에 건국 60주년으로 지키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잡고 그리고 2008년 8월 15일을 건국 60주년 기념 행사로 하겠다 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광복회를 비롯해서 독립운동가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나중에 자기들이 받은 모든 훈장을 다 반납하겠다 하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명박 정권은 당시 문화공부 장관으로 있던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있던 유인촌 씨를 광복회에 보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해 8월 15일을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으로 이렇게 아주 절충된 날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명박 정권이 건국이란 말을 잘 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작년에 박근혜 정권은 8.15 광복 기념사를 통해서 건국 67주년이라는 말을 썼고 그게 실수로 그랬는가 생각했는데 올해 와서 올 8월 15일에는 또 건국 68주년이라는 말을 또 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정권 하에서 8월 15일 건국 그리고 올해가 68주년이라 그러면은 1948년을 건국으로 잡겠다는 그런 속내를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과서 편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국정교과서를 하는 것 자체를 많이 반대를 했고 또 역사학계나 학부형 시민단체들에서 찬성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분들이 지금 교과서를 국정화하면서 아직도 편찬 요령이라 할까? 그것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교과서를 집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집필의 대망이 되는 그런 지침을 먼저 만들고 다음에 집필자를 또 발표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시작해야 되는데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1년이 지났지만은 지금 그 두 개를 다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건대는 그렇습니다. 책 자체는 내용이 아니라 책은 굉장히 화려하고 좋게 나올 것이다. 하도 욕을 먹었기 때문에 외형은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돈을 굉장히 많이 들였습니다. 많이 들였기 때문에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지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에서 한 두어 개 살짝 흘린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정교과서에서는 근현대사보다는 근현대사를 줄이고 상고사를 늘리겠다. 근현대사를 줄이겠다는 것은 독립운동사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고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요즘 제야학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환단고기류의
검증되지 아니한 역사 사실을 많이 집어넣을 것 같다 하는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슬쩍 흘린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까지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했는데 새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하겠다. 그게 수립이라고 한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이 될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자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되어 있고 그보다 한 2, 3주 뒤에 나온 1948년 9월 9일 북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저쪽은 나라를 세운 걸로 되어 있고 이쪽은 정부 수립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 격이 맞지 않다. 품위를 좀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 수립 대신에 나라를 건국한 것으로 하겠다 하는 식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역사를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역사를 좀 더 더듬어 올라가면은 오히려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으로 하는 것이 북한에서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나라를 건설했다는 것보다 훨씬 값어치 있고 또 역사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착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혼동이 된 것이 뭐냐 하면 2008년에 이명박 정권이 얘기한 그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그렇게 하면은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그런 건국의 문제와 그 다음 역사학계에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때 정리한 헌법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하고 5월 31일 국회 개원을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이 국회의장으로서 우리가 지금 세우려고자 하는 정부는 1919년 3.1 운동 이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후신이다 하는 것하고 다음에 또 중요하게 얘기한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그 기년을 임시정부의 기년을 그대로 연호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그럼 1919년이 대한민국 1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연호를 또는 민국 또는 대한민국이라 했는데 민국 1년으로 했는데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을 그 45년까지 대한민국 27년이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연호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48년 같으면은 대한민국 30년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언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기초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헌법을 만드는데 그때 이승만은 의장으로서 헌법 기초를 한 분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의 연원을 헌법 전문에 밝히자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헌법을 보면 그 헌법의 전문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나오지 우리 모양으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그 전문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승만은 이 전문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걸 분명히 밝히자고 했습니다. 그 기초위원들이
어느 정도 이승만의 뜻을 이해했겠지만은 그 전문 초안이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승만이 원하는 대로 두질 않았습니다. 그냥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그 다음에 3.1 정신을 이어받아 뭐 이런 정도의 얘기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 우리 대한민국의 연원을 확실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헌법 초안이 나왔을 적에 그는 의장으로서 사회만 보지 않고 사회를 부의장에게 맡기고 자기는 의석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7월 2일 날 그 의석에서 발언권을 국회의원으로서 발언권을 얻습니다. 얻어가지고 발언을 합니다. 그 발언 내용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걸 설명을 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헌법 초기의 재헌 헌법에 보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 대한국민은 하면서 쭉 나가다가 다음 나오는 것이 3.1 기미 3.1 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이 문구가 딱 들어갑니다. 재헌 헌법에 그게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감으로써 이승만은 일단 자기가 참 헌법 전문에 나타난 이 헌법 정신을 제대로 살렸다고 생각하고 7월 12일에 그 헌법을 완전히 통과시켜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7일에 발표했기 때문에 7월 17일을 재헌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해 헌법이 공포되고 난 뒤에 국회에서 그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선출된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그 내각을 구성하고 8월 15일 정부 수립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 다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경복궁 앞에 거기에 중앙청이 있었습니다. 옛날 일본 총독부 건물입니다. 그 앞에서 축하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크게 프래카드를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느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라고 했습니다. 기분 같아서는 대한민국 건국 국민 축하식이라면 더 기분이 나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인을 할 때 정부 문서에 사인, 본인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도 그렇고 장관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인 지금 남아있는 것 가운데는 대한민국 30년 몇 월 며칠 그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그해 9월 1일에 정부 안의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뭐라 그러죠? 정부 안의 신문을 관보. 이 요새 늙어서 가끔 이렇게 관보 1호를 발간하면서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19년에 대한민국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 상태로 있다가 지금 정식 정부를 세웠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연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헌법에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또 2008년에 이명박 정권이 건국절 운운하는 그것을 말하기 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건국을 그렇게 구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계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고 난 뒤에도 여러 사람들의 글을 보면은 그걸 그냥 대한민국 건국이라 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나 그렇게 꼭딱스럽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이 2008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라 그렇게 하니까 그때 학계도 그렇고 우리 일반 시민사회가 정리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헌법부터 보니까 헌법에 그렇게 정리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승만, 저도 뭐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이승만의 지혜를 거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이걸 분명하게 남겨놔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건국을 주장하면서 2008년에 이명박이 그 건국 60주년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2년 전에 2006년에 서울대학교에 있는 모 뉴라이트 계통의 어느 학자는 우리나라도 건국절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이 일종의 논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을 광복절 대신에 건국절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건국절은 8월 15일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이 48년 8월 15일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건국절 운운하는 건국 60주년 운운하면서 그때 국회에서는 두 가지 법안이 또 나왔습니다. 하나는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해야 된다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게 지금도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난번까지 국회 부의장을 했던 정갑윤이라고 하는 울산 출신의 그분이 그걸 냈습니다. 또 하나는 누군지는 확실치 않지만 약 4년간 지난번 교육부 장관으로 있었던 그 황우여 그분의 책상 서랍에 4년 동안 묵혀있던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건국 공로자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 건국 공로자로 인정할 사람들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그동안에 신탁통치 반대 그리고 좌우익 갈등에서 좌익 세력을 누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건립하는데 이 사람들 얘기입니다. 건립하는데 공헌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건국 공로자로 예우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뒤에 발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전문위원들이 이 법안에서 말하는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학계에서는 건국을 48년 8월 15일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잡고 있는 이 법안은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4년 동안 묵혀 있다가 결국 법안이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법안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그러면 그 건국 공로자로 예우해야 되는가? 그 보면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신탁 통치 반대하는 것하고 좌우익 갈등 가운데서 참 자기들 말로는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단체에 속한 사람들을 주로 표창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놀랍게도 서북 청년단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도 놀라울 뿐만 아니라 당시에 소위 건국 공로자라고 하는 사람, 좌우익 갈등 속에서 우익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나왔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일제하에 친일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친일했던 사람들을 이제 대한민국에서 건국 공로자로 표창을 해야 될 그런 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국절 문제에는 그냥 단순히 8월 15일 건국절로 하자는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친일파를 건국 공로자로 이렇게 둔갑시키려는 의도까지 들어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야기하실 분들이 많이 있어서 혹시 뒤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으로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단지 국정교과서대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하면은 바로 이런 건국절 문제 그리고 건국 공로자 예우에 관한 법안을 통해서 친일파를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로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명박 정권은 당시 문화공부 장관으로 있던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있던 유인촌 씨를 광복회에 보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해 8월 15일을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으로 이렇게 아주 절충된 날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명박 정권이 건국이란 말을 잘 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작년에 박근혜 정권은 8.15 광복 기념사를 통해서 건국 67주년이라는 말을 썼고 그게 실수로 그랬는가 생각했는데 올해 와서 올 8월 15일에는 또 건국 68주년이라는 말을 또 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정권 하에서 8월 15일 건국 그리고 올해가 68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건대는 그렇습니다. 책 자체는 내용이 아니라 책은 굉장히 화려하고 좋게 나올 것이다. 하도 욕을 먹었기 때문에 외형은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돈을 굉장히 많이 들였습니다. 많이 들였기 때문에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지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에서 한 두어 개 살짝 흘린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정교과서에서는 근현대사보다는 근현대사를 줄이고 상고사를 늘리겠다. 근현대사를 줄이겠다는 것은 독립운동사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고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요즘 제야학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환단고기류의 검증되지 아니한 역사 사실을 많이 집어넣을 것 같다 하는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슬쩍 흘린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까지 주년이라 그러면은 1948년을 건국으로 잡겠다는 그런 속내를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과서 편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국정교과서를 하는 것 자체를 많이 반대를 했고 또 역사학계나 학부형 시민단체들에서 찬성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분들이 지금 교과서를 국정화하면서 아직도 편찬 요령이라 할까? 그것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교과서를 집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집필의 대망이 되는 폐감이 되는 그런 기침을 먼저 만들고 다음에 집필자를 또 발표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시작해야 되는데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1년이 지났지만은 지금 그 두 개를 다 발표해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했는데 새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하겠다. 그게 수립이라고 한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이 될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자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되어 있고 그보다 한 2, 3주 뒤에 나온 1948년 9월 9일 북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저쪽은 나라를 세운 걸로 되어 있고 이쪽은 정부 수립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 격이 맞지 않다. 품위를 좀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 수립 대신에 나라를 건국한 것으로 하겠다 하는 식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역사를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역사를 좀 더 더듬어 올라가면은 오히려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으로 하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제목은 국정교과서 문제와 건국절 문제가 되겠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느닷없이 그해 8월 15일을 광복절 대신에 건국 60주년으로 지키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잡고 그리고 2008년 8월 15일을 건국 60주년 기념 행사로 하겠다 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광복회를 비롯해서 독립운동가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나중에 자기들이 받은 모든 훈장을 다 반납하겠다 하는 데까지